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 세무 1급 이론에서 전 재무회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산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 전 여기 이연법인세라고 하는 항목을 좀 특별한 항목이긴 해요. 재무회계에서 이연법인세에 대한 의의, 그다음에 인식, 측정, 표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걸 자세히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는 것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 있었죠. 자, 이연법인세라면 저 법인세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이연 올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내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는 세금들, 연도가 지금 넘어가는 그 세금들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내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얘는 유동으로 구분해야겠어요, 비유동으로 구분해야 되겠어요? 내년 거는 유동으로 구분해야 되겠죠. 후년 거는 비유동으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연법인세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연법인세에는 자산이 있고요.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말로 이걸 법인세하고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다음에 적게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급국 뭐죠? 여기 우리가 세금 선납세금 있잖아요. 개념 자체가 선납세금 낸 것처럼 우리가 그 비용을 갖다가 나중에 그만큼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갖다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용어로 써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쓰거든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차후에 이러한 결과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본이 있고 이연법인세 수익, 그런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자산도 부채도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구분할 때 유동, 비유동 구분했죠. 그다음에 부채도 유동, 비유동 구분했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도 있고 비유동도 있고, 이연법인세 부채도 유동도 있고 비유동도 있고, 그래서 이연법인세라는 계정 자체는 4개가 다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럼 이연법인세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우선 이연법인세는 재무회계와 법인세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회계와 법인세의 다른 그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구적 차이가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 차이가 있는 항목이 이렇게 있답니다. 영구적 차이의 대표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금과 공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세금과 공과인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재무회계로 기록할 때 회사에서 회사용 차량 운반구들을 운영하잖아요. 운영할 때 이 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어. 뭐 우리는 그걸 흔히 벌금 아니면 딱지, 과태료, 뭐 그다음에 신호 위반했어. 그런 거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날라오는 거, 그럼 그때 그 돈 냈다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얘 세금과 공과에다 포함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써볼까?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가산세라든지 이런 거 배웠죠, 용어들? 이런 거 다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세금과 공과라고 지금 다 표시하고 있잖아요, 계정에다가. 그죠? 근데 이거는 재무회계에서의 그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만,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법을 어기고 등등한 거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과, 예를 들어서 비용으로 세금과 공과로 이렇게 1,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법인세에서는 이 여기 세금과 공과에 있는 비용, 얘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여기 빵이죠.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나면 세금은 더 내야 되죠. 근데 현재 여기서는 세금을 더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여기 지금 안 낸 상태야. 지금 재무회계로만 기록을 해놨었는데, 얘를 갖다 법인세에서는 분명히 얘를 인정 안 해줄 거 뻔히 아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만큼을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비용이 줄어든 만큼을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어요?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겠어요. 이연법인세 부채가 된단 말이죠. 나중에 세금 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 이연법인세는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하세요. 법인세법하고 그 차이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재무회계에서 회계 처리를 미리 해놓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야지 법인세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만큼 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록을 해놓는 것들인데 대부분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이해만 하고 이연법인세라는 그 개정 과목들은 세무 1급 정도, 세무 2급 정도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런 차이는 세금과 공과 같은 차이는요 영구적인 차이로서 한 번 차이 나고 세금 내고 끝이에요. 조정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걸 영구적인 차이라 그래요. 그런데 일시적인 차이라는 것도 있네요. 일시적인 차이는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만 이해를 해 놓으시면 이연법인세가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크게 이해는 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란 얘기죠.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서 단기 손실이 났어요. 단기 손실이 1000이 났다면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세금 낼 거 없겠죠. 단기 손실이니까. 그쵸? 그렇으면 이걸 그걸로 그리고 끝나고 내년에 또 손익계산서 다시 작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요 1000원 손실 난 거 이월시켜서는 공제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에 이익이 났다면 이익 난 금액 중에서 요 1000원에 해당되는 세금만큼은 빼주겠죠. 공제 주기로 했으니까 세법은. 이해돼요? 안 돼요. 세법에서는 돈 벌었을 때 세금 내죠. 근데 우리 회사가 사업하다가 마이너스가 났어. 그럼 그 마이너스 난 결손금 있잖아요. 결손금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그 해 이익 난 것만큼 해서 그 결손금만큼을 공제해줘요. 그쵸?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이익이 났다면 이익이 얼마 났냐면 다음 해에 5,000원 났어요. 5,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겠어요. 전년도에 1,000원 단기 순손실 났으니까 1,000원 빼고 4,000원에 대한 세금 내겠어요. 그럼 세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 순손실이 나는 것은 재무회계에서는 그걸로 끝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그게 나중에 이월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게끔 해주니까 나중에 내가 찾아먹을 게 있는 거죠. 그럼 걔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 부채, 자본, 아니 역시 자본이래네. 부채하고 자산 의미가 조금 와닿아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연법인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연법인세가 왜 이렇게 생기고 용어가 왜 이런지만 잘 구분해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감가상각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얘네들은 시간적인 차이만 나타나는 것 뿐이지 결국은 똑같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지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정률법을 사용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초기 년도에 정액법이 감가상각비가 많아요.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많아요. 자, 정액법으로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으로 얘가 이제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초기 년도에 정률법은 몰긴 몰라도 한 2배는 돼요. 2,000원. 정률법이 비용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은 좀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감가상각비 그래프, 비용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정액법은 매년 이렇게 그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근데 정률법은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초기 년도에는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월등 커요. 그리고 정액법보다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 이해가 되셨으면 정액법으로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그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1,000으로 지금 해놨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 세금 계산해놨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정률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2,000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 비용이 더 커졌죠. 그죠? 비용이 더 커졌는데 그럼 세금은 더 적게 내겠죠. 재무회계상으로는
우리가 이익이 더 많았었는데 정률법을 적용하니까 이익이 그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올해는 세금을 얘보다 적게 내요. 그러나 시간이 계속 지나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액법이 정률법보다 더 금액이 커지죠. 그죠? 그럼 이때는 거꾸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세금 낼 거,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지금은 적게 내지만 나중에 내야 되죠. 지금 현재는 이연 법인세 부채로 해놨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 나중에 납부하게 되면 시간적인 차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효과를 재무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가장 가능하다면 근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연법인세라는 걸 계산해가지고 미리 회계 처리를 해놓는 방법들을 이연법인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굵직한 내용 중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되신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차이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사례 개정치가 몇 개를 냈었어요. 요 용어로 따지면은 이연법인세는 자산 부채 있다 그랬었죠. 자산도 유동 비유동 있다 그랬었고 이연법인세 부채도 이연법인세 부채 유동 이연법인세 비유동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있어요. 그다음에 쓰이는 용어는 영구적인 차이. 얘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갭이 없어지지 않는 차이. 한번 발생한 걸로 끝나는 차이예요.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도 차후에 법인세법을 배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계셔야지 좀 도움이 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차이, 시간적인 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고 교재 한번 천천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법인세 여러분 세무이익까지 배우면서 한 번도 못 봤던 항목이잖아요. 자, 이연법인세 회계는 기업의 입장에서 정확한 순이익을 산정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다. 정확한 순이익의 산정이란 세법으로 인한 일시적인 차이를 제거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기업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법인세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포함된다. 뭐 그렇다 보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여기 키워드는 이거예요. 세법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차이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시적인 차이 있죠? 그거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다 읽어볼게요.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소득, 회계상의 이익과 법인세법에서 과세로 정한 소득이 과연 같을까 봤더니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소득은 여기 회계상의 과세소득은 조세 정책적 목적, 손익 인식 기준의 차이, 자산 평가 방법은 아까 그 감가상각비를 든 거 기억하시면 돼요. 차이,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상의 차이 등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 아까 우리 회계상에서는 단기 순손실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법인세법에서는 2월에서 공제해준다 그랬었죠. 그럼 개념이 다른 거야, 이거는. 이런 차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차이에는 일시적인 차이와 영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시적인 차이라는 것은 일정한 회계연도가 지나면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까 정액법, 정률법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회계의 대상이고 영구적인 차이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 기부금 한도처럼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영구히 조정되지 않는 차이로 이연법인세 회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연법인세 계산할 때는 뭐에 대해서만 한다? 여기 일시적인 차이, 일시적인 차이에 대한 그런 회계 처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자산 부채 세무 기준액은 자산의 세무 기준액은
해당 자산이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고 부채의 세무 기준액은 해당 부채가 세무상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이건 지금 설명해드려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산이라고 하지만 재무회계상에서 기록해놓은 자산과 그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자산이 같지가 않는 경우들, 걔네들 차이가 나니까 걔네들 조정해주는 게 법인 세무조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글자로만 얘기해서는 뭔 소린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단기 법인세 부채와 단기 법인세 자산, 아까 얘기했던 얘는 뭐라고 쓴다?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다 그렇게만 쓸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 일시적인 차이,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 이건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내용만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건 보지 마세요. 말뜻은 알아듣는데 계정으로 얘가 이해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우선 세무상, 아까 세무상 결정 금액은 얘기해드렸던 것이고, 이게 어떤 걸 얘기하면 좋을까? 자, 공정가치로 평가된 거,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제가 설명해서 이해시켜 드리는 게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그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자 봐요, 이것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들은 내용과 얘 글자를 보고서는 매치시키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1,000원만 쓸게요. 지금 우리 자산이 1,000원이에요. 차량 운반구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차량 운반구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는 300원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장부상에 이 자산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로 기록돼 있어요? 7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이해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액법이 아니라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정률법으로 하래요. 그랬더니 여기가 600원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자산의 가치는 지금 잔액이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겠냔 말이에요. 400원이죠. 그죠? 요거는 이해하죠. 그럼 우리가 재무회계로 해놓은 평가되어 있는 금액보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값이 더 작죠. 얘가 더 크죠. 그럼 여기만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의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 후 그 장부 금액이 세무 기준액보다 작아진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얘가 세무 기준액보다 지금 뭐가 커진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얘가 커진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로 자산은 줄어들었고 얘가 더 커 보이는 거죠. 뭐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얘를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얘를 조정한다든지 차이가 나는 조정을 갖다가 뭘로 한다? 이연법인세 그 조정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얘 같아질 거니까. 됐죠?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 그 틀만 이해하세요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상 결성금 세액공제, 결성금 재무회계에서 결성금이 나면 우리 그걸로 끝나지만 단기 순손실, 법인세법에서는 그걸 결성금이라고 부르고 다음에 이완시켜서 다음 해가 됐던 그 다음 해가 됐던 그걸 공제해주고, 얘는 법인세법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죠. 그걸 뭘로 한다? 이연법인세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측정이란 말은 그 금액을 뜻하는데, 매기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보통 이건 제가 공인회계서 공부할 때 그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는 것들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
보고 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일시적 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한 미래 경감될 법인세로 측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 낼 그 법인세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경감 받아야 될 것도 있긴 하겠지만 2022년 현재 지금 법인세율은 지금 당기순이익이 그냥 우리가 재무회계로 얘기했을 때 법인세율은 10%예요. 얼마까지? 당기 그 순이익이 2억까지는. 근데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가 세율이에요. 법인세율. 그다음에 200억에서 3천억 사이까지는 22%고요. 3천억이 넘어가게 되면 25% 이렇게 법인세율은 현재 네 가지 누진세율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지금 결정 났는지 내가 지금 뉴스를 못 봤는데 이 25%의 이 법인세율 얘를 갖다가 저기 누구는 22%까지 내리자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여야 이것 때문에 의견이 갈려가지고서 그 법안이 처리 못 되고 있으니까 24%로 해라 제안을 했어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왜냐면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퍼센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서 밀고 있는 거는 22%까지예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지금 야당에서는 24% 국회의장이 제시한 거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어. 왜? 대통령이 이쪽 걸 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중간에서 23%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상황은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여튼간에 이 법인세법이 빨리 통과돼야지 지금 12월 달에 결산 끝나고 3월 달까지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3천억이 넘어가는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100여 개밖에 안 돼요. 100여 개 법인이.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큰 데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의 10대 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법인세율 1%,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네. 만약에 10조면 10조에서 1%면 얼마가 되겠어요? 말도 안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이런 대기업들의 그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낮춰주면 없는 사람들 등록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낮춰주게 되면 그게 또 거기 직원들이나 가족들이나 거기 또 당연히 혜택이 돌아간다 뭐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는 거고 등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잘하겠죠.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아직 결정이 되는지 지금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요. 하여튼 이런 법인세율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연 법인세 같은 경우 적용될 연도수가 만약에 1년 후인 2023년에 적용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2024년에 적용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2025년에 적용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도마다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에 세율이 어떤 경우에는 22%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요 다음에는 뭐 20%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 세율을 갖다가 적용해서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이든 부채든 계산해 놓으라는 뜻이에요. 올해 걸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뭐 그런 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당기 법인세 부담액 또는 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액 또는 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법인세 부담 환급액으로 법인세 비용이 포함. 이것도 따르게 생각할 거 없이요.
이연 법인세도 법인세잖아요. 그럼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법인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단기 손익 뭐 이거 그렇다 치고 요거는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도 구분이거든요. 구분이기 때문에 한번 요것만 읽어보고 밑에까지 한번 쭉 내려서 보고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볼게요. 법인세 관련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산일 때 유동, 비유동이 있다 그랬죠.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따로따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네 개가 다. 기정 자체가 다 합쳐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한 거고요.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단기 법인세, 단기 거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유동이죠. 그죠? 자산도 부채도 뭐 써놓고 자산인 경우에 여기서 유동자산에 이연 법인세 자산, 이게 자산이라고 자산 규정이 있으면 자산이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이렇게 쓰지는 않고 그냥 이연법인세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다음 대변에는 부채가 되겠죠. 부채에도 유동부채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연법인세 이렇게 쓰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유동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에도 비유동, 여기도 이연법인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부채도 비유동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이연법인 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단기 거, 뭐 다른 그 차후에 있는 연도스 거. 그래서 여기 기억에 있는 거 설명은 바로 요 위에 거 설명한 거예요. 유동. 자, 그런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는 관련된 자산 항목, 부채 항목의 재무상태표상 분류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유동 자산이나 유동 부채, 기타 요거는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 뭘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 이제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무상 결성금에 따라 인식되게 되는 이연법인세 자산의 경우 재무상태표상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세무상 결성금 등의 예상 소멸식에 따라서 유동 항목과 기타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 거의 못 봤어요. 다행이다 싶죠? 자, 3개. 단기 법인세 부채와 단기 법인세 자산, 그리고 동일한 유동, 비유동 구분 내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계 처리.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기정들은 총액으로 다 기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 지금 자산 부채라고 했는데 뭐에 관련된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자산 부채는 동일한 뭐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상기에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법인세 비용. 손익계산서에서 계속사업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익. 지난번에 제가 표 보여드렸었죠. 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중단 사업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은 해당 손익에 직접 반영해서 해당 손익 항목들 등록한다. 자, 말만 그냥 들어둬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막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끝났어. 그죠? 자, 그래서 이연법인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천천히 설명한다고 그러고 교재 한번 같이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는 데 의의가 있었던 거고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건 앞부분에 그거만 용어들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일단 끊고 부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